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지바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참 걱정인데요. 네. 아무쪼록 그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올해는 그 날씨도 많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뭐 전부들 다 삭신이 쑤시고. 전부요? 아, 저만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희는 아직. 저만? 저는 아직. 저는 살짝 무릎 예, 정도. 그렇군요. 예. 제 마음을 이해할 분이 계셔요. 어디 예. 계시죠? 이혁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근데 뭐 저는 딱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피해감이. 네, 그런 거 보면 아,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아직까지는 한 분만 계시는 걸로. 기댈 데가 없습니다. 자, 왠지 저는 또 이쪽으로 정이 가는데 네. 가정의학과 심경원 교수님이 저를 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찌뿌둥하죠. 네. 찌뿌둥한 거는 보통이고 사실은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고 네네. 왜 그런지 그리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의학과 신경원입니다. 여러분 예. 들으셨죠? 저는 오늘 왠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든든한 기분이 드네요.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네. 근데 또 저희 호흡 보시면 후회하실걸요. 저희도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어요. 대기실에서부터. 그쵸? 아, 그럼요. 예. 뭐 두 팀의 신경전이 뭐 만만치가 않은데 자, 그럼 의뢰인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건강 문제로 고민에 빠진 이들을 만나보는 닥터 지바고 상담소. 오늘의 의뢰인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살며 이제 한 33살 된 아들을 두고 그렇게 살아요. 김주옥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상담소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고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안 좋은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이 혈액적으로 림프암, 이 혈액적으로 림프암 이걸로 고생을 한 몇 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세포 이식을 하고 그때는 이식을 하고는 말도 못했어. 그 이제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얼굴이. 내 아들이지만은 얼굴 쳐다보면 진짜 내 아들이 맞나? 부어가지고 퉁퉁 부어가 이렇고 피부는 까맣고 눈맛 동그랗게 돼 있고. 그래가 지금 살아났는 게 기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아드님 좀 저희 뵐 수 있을까요? 예? 예. 수영아. 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혈액암으로 재발을 3번 해가지고 5년 넘게 투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33살 젊은 청년 박수형입니다. 너무 씩씩하시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밝아 보이세요. 목소리는 참 건강하네요. 네. 사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정말 말도 못했죠. 분명하게 치료가 다 끝나서 암세포가 없어졌는데 2, 3개월 뒤에 또 재발되고 또 치료가 끝나고 다시 또 재발되고 또 치료가 끝나고 재발되고 이렇게 3번이나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그때는 아주 막막했었죠. 아이고. 악순환이었네. 수시로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던 박수형 씨. 평범했던 그의 삶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저 지켜보는 가족분들 그렇지. 많이 힘드셨겠죠? 그렇지. 좀 많이 마음이 아파요. 아빠가 안 계시니까 이제 애들 보고 사는 거지 키우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생기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죠. 본인도 당연히 물론 아프겠지만 주변에 지켜보는 가족분들이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럼요. 특히 어머니 마음은 더하죠. 그렇죠. 혹시 몸에서 보낸 신호를 놓친 건 아니었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의 거의 80%가 만성 피로잖아요. 그래가지고 별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한 달 동안 계속 기침하면서 낫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낫지가 않지? 하면서 또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모범이 가려운 거예요. 이게 단순히 피부가 가려운 게 아니라 피부 깊숙한 곳에서 가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코피가 보통 피곤하거나 이럴 때 가끔 나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냥 밥만 먹어도 코피가 갑자기 뜬금없이 코피가 나고 양치를 할 때마다 조금씩 피가 나더라고요, 잇몸에서. 양치할 때나 피 나는데. 저도 가끔 나긴 하는데. 보통 우리 입안에는 1억 개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때 괜찮은 거는 바로 면역력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쳐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네들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분해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병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몽우리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냥 만져보고 몽우리가 그냥 있구나 하는 정도에서 한 1년이 흐른 것 같아요. 조금만 몸에 신경을 썼다면 상황은 달랐을까? 건강할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림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를 하게 되고 저기서는 림프샘이나 귀밑샘 등이 비대해져요. 그러면 림프에 이렇게 몽글몽글 몽우리가 만져지게 되는 것이죠. 아하. 그런 여러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암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아니, 근데 여기 이 쇄골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인파 안쪽에? 예, 그렇죠. 림프라 그러죠. 여기 만져줘요, 저는. 진짜로요? 뭐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이건 심줄이에요. 이건 심줄이에요. 그러셨어요? 진짜, 이거는 힘줄이에요. 근데 박수영 씨가 네. 여기 쇄골 그 제모가 만져졌을 때 그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몇 번 그 찬스가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신호를 놓치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만성염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오류가 생기면서 이런 염증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데 급성 염증과는 달리 별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정상 조직이나 장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가장 무서운 암이라든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염이나 왜 주변에 뭐 기관지염 걸렸다, 관절염 걸렸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염증들이 놔두면은 이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 한의학에서도 염증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뭐 불꽃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염자를 한자로 볼 때는요, 불화자가 아래 위로 겹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또 한의학에서는 이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욕하시는 줄. 병구담. 병. 예, 십병구담. 내 몸에 병이 열이라면 그 중에 9개는 담에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담이요. 가끔 걸리는 거 담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담 중에 하나인데요. 오십병 같은 근데 담을 또 한자로 풀어보면 불꽃 염자가 속에 숨어 있어요. 네네. 결국은 만성 염증을 오랜 시간 동안 앓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게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 그리고 건선이나 습진 같은 피부병 질환이 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는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무섭다. 실제로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염증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38%나 암 발생률이 높고요. 여성은 29%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어린 나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만은 없는 것 물론이죠. 같아요. 그럼요. 저는 좀 기관지가 약한 편이라서 뭐 배랑 도라지 이런 거를 챙겨 먹어도 감기에 걸리면 기관지염이 꼭 같이 오더라고요. 나는 위에 염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상담 받으시고요. 다이어트를 늘 하니까 감기에 걸려도 제법 시간이 오래 가고. 맞아요. 잘 걸리기도 하지만 또 잘 낫지도 않고. 나이와 연관이 돼 있는 연관이 거죠. 있어요. 모든 병이 다 연관이 있죠. 그런데 활성산소나 이렇게 노폐물을 처리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항산화 효소가 사실은 20대의 최고조예요.
제일 많이 이제, 나온다는 네,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사실 항산화 효소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60대가 되면 90%의 이 항산화 효소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90%나요? 네. 거의 없는 거잖아요. 사라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유 없는 피로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속쓰림이라든지 여러 난 가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증상도 생기지만 또 실제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쉬운 거죠. 아니 그런데 만성 피로가 쌓여 있는지 나한테 없는지 뭘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자가 진단법 같은 뭐 거 없어요? 뭐? 네. 있습니다. 예. 있어요? 내 몸에서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만성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척도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그 동작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예. 네네. 양 손가락을 깍지를 껴가지고요. 네.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아, 그게 넘어가요, 뒤로? 다 넘어가네. 예, 예. 그래서 이 팔꿈치가 팔꿈치를 쭉 이렇게 쭉 뒤로 이렇게 쭉 펴보세요. 폈을 때 네. 최소한 180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다 잘 되시네. 아니, 근데 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상 때문에. 아니, 네. 아니에요. 되지 마. 아니, 진짜 의상 때문에 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뭐 그래요. 거뜬히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해서? 안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아니,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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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찢어진 거 아니에요? 아직 괜찮아요. 무슨 괜찮아요. 지금 뭐 강쌤뿐만 아니라 저희도 지금 살짝 염려증 비슷하게 좀 네.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두 팀장들이 오늘 만발의 준비를 해왔는데 그렇죠. 그거 아시죠? 모든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법. 그렇죠. 조연 먼저 하세요. 하지만 싸움에는 원래 선제 공격이 더 중요한 법이기 네네.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그러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선빵이라 그러는데. 만성 염증을 깨끗이 잡았다는 박미숙 씨의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은 더 애틋해지고 돈독해지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잘했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 좀 좋죠, 분위기가. 강쌤 부부 같은 분들이 또 여기 계시네요. 39년 동안 온갖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단단해졌다는 박미숙 씨 부부. 이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어디든 함께 다니고 뭐든 함께하는 것이 부부의 철칙이라는데 아우, 손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유, 너무 좋다. 그러네요. 평소와 같이 시장 나들이에 나섰다. 지난번에 이거는 보사 드리는 거예요? 통으로? 난 통으로만 해서 먹었었는데. 부부가 모두 좋아하는 코다리.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는 식성까지 서로 닮았다. 손 놓으면은 둘이 이렇게 나눠서 들 수 있을 텐데 꼭 손을 이렇게 잡고 다니시네. 아, 이렇게 항상 손잡고 다니세요? 아, 그럼요. 사이가 좋아서만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지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압하는 게 체온을 올려준다고 해서 이렇게 지압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꽉 끼고 다니고 있어요. 남편분이 굉장히 다정하세요.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면역력이 그렇게 중요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위암 수술을 했거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건강을 챙기는 부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좀 몸이 많이 피곤했었어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처진다고 그럴까? 수면이 깊게 잠들지가 않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고 일어나도 몸이 많이 무겁고 꼭 안 잔 것 같이 더 눕고 싶고 갑자기 위가 막 미식미식하고 막 쓰리고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을 했더니 좀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조직 검사하고 했는데 위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8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그녀. 내 건강을 이렇게 좀
관리를 못하는데 자신이 믿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미안한 거는 신랑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암이라는 그런 병이 왔을까 하는 그런 자책도 생기고 좀 더 잘해줄 걸, 건강에 좀 신경 쓸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뭐 그 뒤로야 뭐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뭐 약도 잘 챙겨 먹고 식단 역시 마찬가지고 뭐 집사람이나 저나 건강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예전의 건강을 되찾은 이후 부부의 생활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리 와봐봐. 어? 갑자기? 가뿐? 예. 나도 해줘야지. 시원하지? 시원하네. 집에 오자마자 아이고 이런 웬 애정공세?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 끈 때문에 요 뒷부분이 그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 부분을 싹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그 면역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귀의 그 피로도 많이 풀어줘서 이게 좋다고 합니다. 아, 마사지구나. 예. 맞아요. 본인 손으로 해도 되잖아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또 효과가 더. 거기를 눌러주면 속이 편안한 것 같아요. 여기를 누르면은 위를 3분의 2 정도 절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자꾸 눌러주게 되면은 그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귓바퀴를 지압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체온도 높아지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혈자리까지 자극하면 금상첨화. 유빈 씨, 네. 위가 안 좋다는 분이 나오셨는데 귀 마사지 하는 거를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그런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죠. 네. 준비되셨죠, 한의사님? 오장육부를 예. 움직일 수 있는 스위치가 이 귀에 모여 있어요. 귀에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 귀의 경락을 자극을 하게 되면 네.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어허.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몸 안에 노폐물,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발바닥 아니에요? 우리 몸 어디든지 다 스위치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야. 서브 스위치. 그럼 망가지면 또 실수해야 그리고 되니까. 누르기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시고 어떻게요? 이렇게 돌려주기도 아, 하고요.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귓볼을 쭉쭉 당겨주시기도 하고 예. 이렇게 여기 접어주기도 하고 네. 접어주기도 하고. 예. 이렇게 귀가 너무 이렇게. 빨개지죠. 뒤에서 괜찮으세요? 아니, 불 비쳤나? 위암을 앓은 이후 가장 신경 쓴 건 식단. 뭐죠? 버섯을. 버섯? 차 한 잔을 마셔도 독소 배출을 돕는 걸로 골라서 마신다는데 다시는 건강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노력이다. 오늘따라 더 맛있네. 잘 끓였네. 잘 우려놨나 봐요, 이게. 자, 이 간식의 정체 궁금하시죠? 예. 하루에 한 번씩 꼭 먹는다는 이것의 정체는? 얘 건도라지를 기름 안 넣고 도라지. 프라이팬에 살짝 볶은 거예요. 도라지. 바삭바삭하니 이렇게 식감도 좋고 과자처럼 맛있어요. 이거 왜 이것저것 잘 말려요. 이 사람이 말리는 거는 몇 등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고사리, 호박, 무 아주 직접 하시는구나, 저렇게 다. 네.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다 아니에요. 보이세요? 부엌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린 식재료들. 거의 한약방 수준인데요. 그러네.
요거는 고추잎 말린 거고요. 요거는 도라지 말린 거. 무를 쓸어서 살짝 말린 겁니다. 이것도 뽕잎입니다. 뽕잎 말린 거고요. 칡 말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깻잎, 겨우살입니다. 주부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 말리잖아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사시사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려서 저장해 놓으면은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있고 말려서 먹으면은 또 몸에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려서 먹고 있어요.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말리다 보니 재료별로 말리는 노하우도 생겼다. 무는 약간 소금을 천일염을 조금 넣어갖고 좀 절인 다음에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들도 다 이렇게 말려서 드시는 거죠. 예. 염증 관리를 위해 요즘 가장 즐겨 먹는 건 바로 말린 무. 근데 그쵸. 어떤 대사가 나올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뭐 무말랭이 가지고 되겠어? 뭐.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되죠? 시작. 근데 무말랭이 가지고 되겠어? 딱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쵸. 제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이분을 모셨죠. 무말랭이는요, 생무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촉진에 더 도움을 주고요. 독소 배출 기능이 있어서 몸속 염증을 잡고 또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빈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건강한 밥상을 위해 다양한 재료들을 말린 만큼 활용법 또한 다양하다는데 특히 말린 무는 찜이나 국물 요리와 찰떡궁합이다. 보통 코다리 조림할 때 생물을 썰어서 넣으시는데 말려서 넣으시는 거예요? 말린 무가 식감도 좋고 코다리찜에서는 신의 한 수죠. 생무 대신 말린 무를 양념에 버무려 활용하면 쫄깃한 식감을 더해준다고. 아우 맛있겠다. 으따 맛있겠다. 침 고인다. 무 특유의 달콤한 맛이 깃든 그녀만의 말린 무 코다리찜. 무를 말려두면 사시사철 필요할 때 쉽고 간편하고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주 요리사네요, 두 분이. 네. 독소 배출을 위해 무 다음으로 즐겨 먹는다는 애호박. 애호박이 염분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말려서 음식으로 먹으면 더 염분 배출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해 먹어요. 아, 더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더 효과가 높아져요. 그날 먹고 싶은 말린 식재료를 넣어 밥을 짓는다는 그녀. 특히 애호박 고지를 넣으면 밥에 단맛이 돌아 입맛 떨어졌을 때 제격이라고. 밥에도 아까 말린 음식을 넣어서 지으셨잖아요. 꼬들꼬들한 식감이 매력인 애호박 밥까지 더해지면 만성 염증 감소도 없는 밥상이 완성된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게 모든 재료가 그 해독과 관련된 재료들이에요. 코다리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전부 다 재료들이 그런 재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말씀해주고 싶어서 저런 요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위암 수술 이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부부. 서로 의지하며 노력 끝에 찾아낸 관리법을 철저히 지켜 앞으로는 건강 걱정 없이 오붓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여태까지 해온 대로 그냥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도 조금 면역력 좋다는 거 먹고 그렇게 챙겨서 신랑하고 가족하고 정말 여행도 같이 다닐 수 있고 그런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위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 귀 마사지 중에 요 안쪽에 이걸 누르라 이거죠. 내분비. 그러면 이거는 하루에 몇 번 정도 몇 분 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생각나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나요? 하루 종일 귀가 빨개져 있으니까 안 되겠죠. 지민 씨, 네. 내가 한번 눌러드릴까? 여기가. 아, 그게 아니고 이 손 줘보세요. 여기를. 네.
시원해요. 기가 막히죠? 네. 응? 아, 이렇게 하는구나. 자, 이쪽 손. 이렇게 하면 정말 속이 시원해져요. 검지가 약간 지압봉처럼 설계가 되어 있어요. 되게 시원한데요. 근데 보면은 이 세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손바닥이 닿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가 세 번째 손가락은 노궁혈이라는 자리고요. 혈자리가. 예. 네 번째 손가락은 소부혈이라는 자리인데요. 예. 세 번째 손가락이 닿는 이 노궁혈은 예. 이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줘요. 또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고요. 참 좋아요. 또 네 번째 손가락이 닿는 소부혈은요. 예. 입맛이 없거나 기운이 없을 때 예. 이런 증상들을 해소하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반대 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눌러주시는 것도 네네. 많은 도움이 되니까 편이라니까. 자, 스태프들 줄 서세요. 편파 방송 좋아요. 벌써 배고픈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요, 강쌤. 예. 좀 들어보니까는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좀 시원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상당히 본인의 노력을 좀 많이 요하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바보틴 거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닥터팀에서 준비한 거는 살짝 본인이 이런 수고를 조금 덜어주면서 효과는 효과는 배가 더 큰.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리시죠?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닥터팀이 소개할 주인공 진희자 씨. 하나, 둘, 셋. 그런데 시작부터 뭘 하고 있는 거죠? 일곱, 여덟. 여자 현역 군인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죠? ROTC 같은. 네. 근데 제 몸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훨씬 더 제 몸에 그 파동을 해서 온몸에 열이 훨씬 더 많이 나요. 하나, 둘, 빨리 아니, 해야지. 배를 두드리니까 배가 1인치가 빠져서 바지가 내려가네. 줄줄. 바지가 막 내려가. 아우, 이제 왜 그래? 왜 그러냐. 잠깐 해가지고. 1인치. 그냥 쏙 1인치 들어갔네요. 배가 쏙 들어갔어요. 어디 간 거야? 제 아까 남편이 배봤자. 운동을 조금만 더 하자 그래도 얼마 안 하고 꼭 그만두자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더 해야죠.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2005년도쯤에 젊은 시절에 갑상선 암이었어요. 16년 전 3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은 진희자 씨. 그때는 이제 왜냐면 아주 완전 초기암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걸 안 받고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바로 이제 들어왔죠. 어느 날 보니까 또 이렇게 동그랗게 맺힌 거예요.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 암이 재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을 다 절제를 했기 때문에 재발이 다시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정말. 근데 이제 재발을 하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재발률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양성이었다가 암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항암 치료로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도 그녀의 걱정은 온통 아이들뿐이었다. 사실은 뭐 애들이 그때 엄청 어렸었거든. 그랬는데 어렸을 때 애들을 놓고 떠나야 된다는, 이게 완치된다는 것보다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애들한테 못한 걸 다 해줘야 되고 막 많이 애들한테 집착도 많이 했었지. 그럴 때가 보면은 좀 안타깝고 그랬었어요. 암과의 치열한 사투 속에서 늘 힘이 되어준 남편과 아이들. 결국 그녀는 암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호르몬 수치가 이제 거의 정상 안에 또 있고, 저도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좋은 상태예요. 제일 큰 변화는 생활 습관을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진희자 씨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 물을 조금 더 받아서 소금이 좀 녹아야 되니까 조격이라도 하려나 했는데 그냥 걷는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반신욕도 아니고 족욕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시던데 욕조 안에서. 누가 봐도 운동처럼 보이지 않나요?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욕조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동작은 간단하지만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게 면역성에도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이 손을 이렇게 늘려주면서 스트레칭이죠. 림프절을 늘려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훨씬 더 면역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림프절 중에서도 특히 이제 쇄골 림프절이 막히게 되면요, 온몸에 이제 깨끗한 피가 돌기가 어려워지고요. 특히 뭐 발 담그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냐 그러셨죠? 그거 예, 궁금해요. 왜 발만 담그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가 손끝, 발끝이에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주시게 되면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그런 림프 마사지라든지 순환 운동이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냥 걷어서 오셔. 이렇게 살짝. 그렇지. 아직 안 올라가. 되게 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와이프가 예. 시키시니까 좀 아. 하시곤 하네요. 아우, 또 이렇게 잡아봐봐. 그렇지. 잡고 이거를 그렇지. 여기 팔꿈치를 잡아야지. 그렇지. 팔꿈치 잡은 상태에서 목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 몸은 나 쪽으로 가야지. 꼬지 마라. 평소 남편의 건강까지 꼼꼼히 챙기는 진희자 씨. 열나지? 열이 뻐쩍뻐쩍 나지 않아? 이거 여기 뻐근하지? 옛날엔 날랐다고 해요. 제가 안 볼 때. 지금은 못 날라요. 진짜 날랐지. 날랐는데 지금은 못 차 날라요. 같은 거 태용자 떼어놓은 못 쓰니까 우리 천장부피를 짧고가 됐어. 그랬던 몸이 지금은 못 날라요. 배 때문에 안 돼. 물에서는 떠도 되지. 그렇지. 하나, 그렇지. 둘, 좋아요. 넷, 아유, 잘하네. 역시 우리 신랑은 한 번만 알려주면 다 잘해. 자, 시선을 조금 올려놓고, 그렇지. 림프 스트레칭을 마치고 간식을 준비하는 그녀. 혹시 이게 그녀의 또 다른 비법인 걸까? 요거트에 뭘 넣는 거죠? 맛있는 거겠죠? 면역성이 좋다 그래서 저희가 남편하고 둘이 함께 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꾸준히 좀 먹고 있어요, 저희는. 계피? 코코아 가루 같은데. 저걸 넣어서 먹으면 유산균도 섭취하고 또 이제 또 효과를 또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정체모를. 그날 오후 점심 식사 준비에 나선 두 사람. 뭐 상추 좀 씻어줄까? 이거 좀 씻어줘요, 이거. 아, 남편은 결정적인 순간에만 딱 뒤에서 나타나죠? 예. 운동만 싫어하시는 거지 나머지 다 잘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만난 걸 준비해오니까 사랑받는 남편이야. 아우, 보기 좋다. 부부의 식탁에 오를 쌈채소. 정말 푸짐하다. 야채를 뭐 상추면 상추, 뭐 고추, 뭐 아래라든지 뭐 깻잎 이렇게 한 가지를 드시는 것보다 그 제철에 나와 있는 그 야채를 골고루 좀 섭취를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쌈채소는 가급적 다양하게 즐기는 게 그녀의 또 다른 비법. 근데 저렇게 다양한 종류를 먹는 게 더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한 가지만 먹다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결핍된 영양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소든 과일이든 다양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는데 혹시 오늘의 메뉴가 콩나물 무침? 대체 뭘 만드는 걸까? 야채 쌈장이라 하죠. 예, 야채 쌈장 만들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근데 쌈장 만들기 조금 다르네요. 그죠? 쌈장에 고기가 없어요. 아, 맛은 다릅니다. 고기 넣은 것처럼 맛있습니다. 고소해요. 맛깔스런 채소 쌈장 만드는 법. 각종 채소와 두부를 볶은 뒤 된장을 넣고 자작하게 버무리는데 고소한 들깨가루를 넣으면 짠맛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요거트에 넣었던 또 빨간 가루. 레드 프로폴리스라고
아, 그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는 게 계피밖에 없어가지고. 전 코코아 가루라고 했어요. 그랬습니까? 괜찮아요. 네. 면역력을 생각해 레드 프로폴리스를 다양하게 챙겨 먹고 있다는 진희자 씨. 요거를 좀 꾸준하게 먹으면 면역성이 향상이 된다 해서 한번 또 재발했기 때문에 좀 그런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좀 먹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레드 프로폴리스 궁금하시죠? 제가 또 아는 언니한테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설마 혹시 아는 언니가 제가 아는 그분은 아니겠죠? 박사님이시긴 해요. 근데 저랑 좀 더 친한 언니? 정은 언니? 정은 언니? 네, 지민 씨,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드 프로폴리스란 브라질 북동부의 청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붉은색의 달베르지아 에카스토필리움 나무 진액을 벌들이 채집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 나무 수액을 먹은 벌에서 생산된 프로폴리스 역시 붉은색을 띠어서 레드 프로폴리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0.15% 아주 극소량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귀한 식품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레드 프로폴리스 맞죠? 네, 맞습니다. 프로폴리스에 빨간색이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 프로폴리스는요. 그 기원전 3000년경부터 상처 염증 치료에 활용을 해왔습니다. 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동의보감을 보면은요, 이 원기를 도와주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노화를 방지해주고요. 또 기침이나 천식, 감기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있었구나, 그게.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제가 설득당하고 있어요, 한의사님께. 제가 매 회마다 엑스맨을 심어놓느라 힘듭니다. 오늘도 잘 허락해 감사드리고요. 그린 프로폴리스, 그냥 프로폴리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레드 프로폴리스는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박사님께서 방점을 찍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식물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의 가장 좋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성분이 페놀 화합물이라 그래요. 플라보노이드는 프로폴리스에 비해서 6배. 그린 프로폴리스에 비해서도 1.4배가 많았고요. 와. 페놀 화합물인 경우는 프로폴리스보다 1.9배, 그리고 그린 프로폴리스보다도 1.3배 많았는데 실제 이 당뇨 환자에게 이 레드 프로폴리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항산화력의 지표죠. SOD 수치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각종 채소에 레드 프로폴리스까지 항산화력 향상을 돕는 건강 밥상이 완성됐다. 너무 많다. 밥을 조금만 넣지. 자기 기준이야 다. 당신 먹이 좀. 각종 영양에 사랑까지 담긴 푸짐한 밥상. 덕분에 오늘 하루도 건강해졌다. 야채를 많이 먹다 보면은 속이 좀 편안하죠. 5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 보통 갱년기도 오고 뭐 또 다른 질병,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도 올 수 있는데 또 다행히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벗어난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건강 관리를 그래도 암 덕분에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닥터 김의 우리 김지민 팀장이 그동안 좀 태어난 척 했는데, 와, 오늘은 뭐 좀 작정을 하셨네. 네. 저 밤샜어요. 그래요? 다크서클 보이시나요?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메이크업 잘 돼서. 괜찮아요. 사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실험을 직접 하나를 했어요. 진짜 실험까지? 네. 레드 프로폴리스가 항산화 작용에 효과에 얼마나 좋은지 제가 사과로 이번에 좀 실험을 좀 해봤는데 일주일 동안 사과 반쪽에다가는 레드 프로폴리스를 좀 뿌려서 보관을 해봤고요. 한쪽은 그냥 놔둬봤어요. 보이시죠? 와. 한쪽은 너무 다르다. 지금 실험에서도 보셨지만 레드 프로폴리스의 가장 큰 강력한 성분은 플라보노이드인데 이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요.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하고는 다르죠? 네? 플라보노이드.
아, 같은 건데. 같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 발음이 플라보노이드. 아니. 특이하게 하는 발음. 플라보노이드. 그게 아니 플라보노이드는 그 껌에 들어가 있는 거. 발음을 조금 네, 플라보노이드 맞죠? 요즘식으로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플라보노이드. 근데 지금 두 분 싸우시는 제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데. 아, 마냥 웃으세요. 아니 약간 지금 좀 패배를 좀 직감한 네. 느낌이 들어요. 너무 강력한 막 실험 결과들도 나오고 아이템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은 패배를 조금 더 느끼실 수 있게 혁재 쌤이 하나 좀 더 첨가해 주시죠. 뭐 저는 뭐 엑스맨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레드 프로폴리스는요, 이 벌집에 이 빈 공간을 메워요. 그래서 이 벌집 속을 청정하고 묵인한 상태로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 인체에서도 이 뭐 치주염이나 균형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레드 프로폴리스 속에는 이 네오베스티톨이나 베스톨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치약 속에 들어있는 불소 있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충출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우리 매 회차 좋은 걸 또 알려주면서 주의사항까지 안 알려주면 안 돼요. 네, 그럼요. 있을까요? 네, 레드 프로폴리스의 권장 섭취량은 60mg 정도니까요. 이것을 잘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고 이미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좀 변론을 해보자면 독소 배출을 좀 쉽게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게 여러분 이제 귀 마사지 그리고 손가락 이 마사지 잊지 마시고요. 또 제가 항상 보면서 느꼈던 건데 여러분 사랑하세요. 편하게 사랑하세요. 면역력을 높이는데 항산화 작용 중요하니까 레드 프로폴리스를 꼭 섭취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림프 스트레칭 이거 롤링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은 만성염증 관리 어렵지 않아요. 자, 뭐 갑자기요? 팀장님 사랑해드릴게요. 아우 어린이 따라가기 힘드네. 자, 두 팀장님들의 이제 마지막 변론 잘 들었는데 그 처음에 의뢰자 그 박수영 씨죠. 그분을 위해서 솔루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깐 우리가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202호실로 좀 진실의 방으로. 암을 앓고 있는 분하고는 그 처방이 다를 수 있죠. 생각할 수 없는 증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과연 박수형 씨를 위한 선택은? 네, 저희가 상의한 끝에 박수영 씨를 위한 처방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발표해 주시죠. 림프 스트레칭으로 독소 배출을 도와라입니다.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라입니다. 네, 아주 뭐 힘있는 솔루션이었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항산화 성분을 자주 섭취하시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암 예방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염증과 관련된 자가 면역 질환 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닥터팀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집에 안 가셨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만성염증으로 암까지 앓았던 박수영 씨, 저희 처방전으로 건강 관리 잘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네. 아유. 제작진을 통해 맞춤형 처방전을 전달받은 박수형 씨. 옆으로 살짝 당겨주면 된다. 살살. 어머니와 사이좋게 림프 스트레칭을 해보는데 첫 도전인 만큼 무리가 되지 않게 적당히 자극을 가해준다. 이번엔 식단에 도전. 면역력 향상을 돕는 식품들로 야무지게 챙긴다. 여러 가지 건강법을 활용하면서 3년 뒤에 닥터 지바고의 완치 사례자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닥터 지바고 출연을 목표로 이번 처방전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박수형 씨.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가벼운 집안일에도 허리가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이 몰려온다면 근육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팔팔한 100세 인생을 위한 근력 키우는 특급 비법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이 주먹을 꼭 쥐시고요. 쭉 피시고. 네. 이거를 한 5번 정도 천천히 이렇게 해보세요. 네. 꾹 쥐고, 쭉 피시고, 꼭 쥐고, 또 쭉 피세요. 쫙 기지개 피는 것 같이. 꼭 쥐고, 기지개 같이 쭉 피세요. 식사를 과식을 했을 때 네. 여기를 이렇게 하면 꾸룩꾸룩 거려요. 한번 해보세요. 채널 A